안녕하세요. 80억 세계인의 성씨 일본 편을 맡은 이보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스카베 시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스카베 시족은 백제의 비유왕의 아들이었죠. 비유왕의 아들 혹은 손자라는 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곤지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곤지 왕자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세력이 아스카베 시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스카베 지역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에 자리 잡았던 시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왕인과 아지키의 후손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 왕인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일본 이제 젊은 층들에게 고대 인물 중에서 이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쳤던 그 사람을 한 명 뽑으라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왕인 박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도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왕인 박사는 유명하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한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제 왕인과 관련된 유적을 가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인이 과연 그 일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그 왕인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본 후에 그 일본의 그 왕인 박사의 후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타이틀이 선역서자의 한나라 한자, 동역동자의 한나라 한자 이렇게 해서 카와치노 아야와 야마토노 아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쪽과 동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스카베 시족이 주 거주지였던 오사카의 하비키노시,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치카스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한족은 왕인 박사의 계열이었고요. 동쪽에 있는 그 시족은 아지키 박사죠. 박사의 계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인과 아지키의 후손들은 서로 서쪽의 한족이다, 동쪽의 한족이다 라는 이름으로 큰 틀에서 자신들의 시족명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시족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한나라 한자에 대한 건데요. 이 한나라 한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 이제 중국의 한나라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서울을 보더라도 한강 할 때 쓰는 한자가 이 한나라 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이 한나라의 그 땅은 아니었잖아요. 영토의 일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이제 음차, 이제 원래 칸이라고 하는 이제 크다, 밝다 이런 그 뜻을 가진 그 칸에서 유래를 한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도 원래는 이제 아리수, 그래서 밝은 강, 큰 강, 이런 식으로 불리듯이 이제 왕인과 아지키의 후손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라 한자를 자신들의 대표 언어로 썼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신찬성시록이 만들어질 이제 9세기쯤이 되면, 9세기 10세기가 되면 이제 중국의 세력이 점점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 중국을 이제 표방하는 의미에서, 그 중국을 좀 따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라 한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옛날 고대로부터 우리나라를 이제 표방하기 위한 그 한자로 썼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인과 아지키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제일 첫 정권이라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 가장 최신의 문물을 전해준 그 사람이 바로 아지키와 왕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이제 왕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왕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왕인 박사에 관한 글을 이제 백과사전을 살펴보면 조금 설이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이제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는 건 나오죠. 근데 간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제의 이제 가장 전성기였다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근초고 왕의 시대에 이제 이 왕인 박사가 전남 영안군 군서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벌써 8세에는 그 문산제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유학들을 배출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18세인가요? 그때쯤에는 이제 오경 박사의 이제 등용이 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그 두루 경전을 배운 수재였다고 하지요. 그 오경 박사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역, 시, 서, 예, 춘추라고 하는 그 유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 경학들을 이제 두루 섭렵한 사람에게 이제 부여하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이제 가장 공부를 마지막까지 마치신 분들을 박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뛰어나다는 걸 인정을 받으면 이제 오경 박사라는 그 호칭이 주어졌는데요. 백제의 그 근초고 왕 때 제일 먼저 왕인 박사가 간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아직기가 말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근초고 왕의 명을 받아서 이제 일본의 말을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에 문명을 전달을 하고 이제 아마 이제 거기에는 백제의 속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기한제로 이제 파견을 나간 거였기 때문에 파견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제 일왕이 이제 아직기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과 같은 뛰어난 사람이 백제에 또 없느냐. 그래서 왕인을 파견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왕인은 처음에는 이제 왕인 박사께서는 그걸 거절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뭐 자기가 태어난 모든 그 근거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다 그 시대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일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거절을 하시다가 일본을 가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논어 10권과 천자문 한 권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의 나이 32세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평균 연령을 생각하면 결코 이제 젊은 나이는 아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왕인 박사가 이제 일본을 건너가서 이제 그쪽에서 생을 마감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 묘도 왕인 박사의 묘도 일본에 남아 있는 걸로 지금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 도착한 왕인 박사는 자기 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서 군사학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유학도 가르치고 그 나라의 이제 문명의 근간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그 지역, 그가 활동한 이제 주 지역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산맥의 서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오사카만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스카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죠. 그 지역을 카와치라 그랬어요. 카와치, 강하자에 안내자를 써서 그 카와치라고 했기 때문에 카와치를 넣어서 카와치노 아야라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기를 살펴보면 그 왕인 박사를 그 뭐라고 기록을 했나? 그 일본 서기와 고사기가 약간 그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사기에서는 그 화이길사, 우리가 그 한자를 우리나라 말 읽으면 화이길사라고 읽었어요. 일본 서기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제 왕인, 인구 왕자에 어지린자를 써서 왕인이라고 표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완이라고 읽는 건 똑같이 완이라고 읽어요. 일본 서기도 고사기도 똑같이 완이라고 읽는데 그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역시 그 음차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가장 쓰고 싶은 한자를 써서 그 왕인의 그 존재 위격을 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사기에서는 근초고왕의 사람으로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본 서기에서는 더 후대의 그 아신왕 시대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왕인 박사가 근초고왕 시대 사람이다라고 기록한 것도 있고 또 아신왕 시대 사람이다라고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명확하게 어느 쪽이 맞다라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백제가 가장 융성했을 때쯤에 그 왕인이 이제 왕인 박사가 일본으로 파견을 나가서 백제의 22담로 중에 하나를 왕인이 맡아서 이제 문명화를 시키고 백제화를 시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초고왕과 아신왕의 사이에는 약 3, 40년의 차이가 있어서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 게 맞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아무래도 고사기 쪽에 그 근초고왕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제 영암군에 가면 왕인 공원이 있어요. 그렇죠? 왕인 공원이 있고 그 주변에 왕인 박사 마을이 있고 그래서 그 전남의 영암군에 가면 왕인을 기리는 그런 문화가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일본에서도 이 왕인 박사를 모시는 공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히라카타시라고 하는 지역을 가면요, 거기에 이제 전 왕인묘라고 해서 그 왕인의 묘다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지역 주변에 왕인의 공원이 왕인 이름을 쓴 왕인코엔이라고 하는 와니코엔이라고 하는 왕인 공원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왕인 묘를 가면요, 굉장히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렇게 왕인 묘, 전 왕인 묘라고 해가지고 비석이 서 있고요. 한국식 건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왜 자꾸 이렇게 전이라는 말이 붙냐면 여기가 왕인의 묘가 아니다라고 또 이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주장을 피하기 위해서 전이라는 말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제문이라고 해서 왕인 박사의 묘에 가기 전에 굉장히 단청이 화려한 곳이 있고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백제문에 보면은 그 왕인 박사가 일본에 전해줬다고 하는 종묘의 천자문을 이렇게 써서 거기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 천자문이라는 것은 왕인 박사가 살았던 시기 이후에 나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일본에 그걸 전해줬다고 하느냐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 종묘의 천자문이 발견된 후에 그런 주장은 딱 이제 일단락이 되었고요. 아마도 이 종묘의 천자문을 왕인이 가져가서 한자 문화를 전달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인 묘가 있는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보면 우리가 그 4강에서 다뤘던 백제왕 신사가 요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지도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그 파란색 네모가 백제왕 신사고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백제왕묘, 보라색이 이제 왕인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백제왕 신사에 가 보면 거기에서도 이제 왕인의 이야기가 뭐 그 주변에서 뭐 확인되고는 하는데요. 뭐 한번 가실 때는 뭐 두 군데를 꼭 함께 들리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사카부뿐만 아니고 이거는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큐슈에 그 칸자키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거기에 이제 왕인 현창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또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 보시면 근대식으로 건물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신사가 있어요. 그 완이 신사라는 신사가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이제 왕인 박사가 뭐 상륙한 뭐 그 지역이다, 상륙 지점이다 이렇게 비석도 있고요. 그 뒤에 가면 또 이제 왕인 천만궁이 원래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지석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와니포구에 그 백제 왕인 박사가 뭐 상륙을 했다라는 말을 완전히 허무맹랑한 말이다 하고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지역은 일본 고대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한 곳인 요시노가리 유적, 일본의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기원전 3세기에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경에 이제 있었다고 하는 아마도 이제 고조선을 단군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전달이 되어서 그때부터 열린 그 야요이 시대의 유적이 대거로 발견된 곳이 바로 이 요시노가리 유적인데요.
그 요시노가리 유적의 바로 뒤에, 바로 뒤편에 이 와니 신사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한반도와 연관이 있었던 지역이고, 백제 왕인 박사가 그 일본을 들어올 때도 이 지역을 통해서 갔을 가능성을 100% 부정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이 빨간 네모되어 있는 부분이 그 왕인 박사의 현창 공원이고, 보라색이 요시노가리 유적이거든요. 꼭 한번 그 요시노가리 유적을 가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 백제 왕인의 현창 공원도 함께 방문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주목을 했으면 하는 게, 우리는 왕인 박사를 왕인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와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 음차 표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 고대도 물론 그랬죠. 그래서 이 와니라는 그 한자가 고사기에서는 지금 보이는 평화할 때 화자에 이제 이자를 쓰는데요. 다른 곳의 표현을 보면 환자, 둥글 환자를 써서 완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평화 화자에 어지린자를 써서 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평화 화자에 평화로울 안자, 평안할 안자를 써서 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기를 쭉 살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완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환이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이제 그 완이라는 발음이 되는데요. 그 완이 옛날에는 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받침 글자를 뒤로 빼서 그 환이라고 하던 말을 이제 완이라는 말로 바뀐 게 아니냐. 그래서 왕인 박사는 결국은 이제 자신이 이제 환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자신은 이제 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인 박사를 다들 이제 와니 하카세, 와니 센세, 와니 키시시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환단고기를 살펴보면요, 환단고기 이제 환국본기를 보면 그 환국 시대에는 각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자신을 환이라고 불렀다. 인계 자오지 환이다라고 해서 그 환이라고 자기를 칭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어짐을 가져서 사람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자를 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환단고기에 나오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이 왕인 박사는 일본이라는 그 문명에 있어서 환인 천재님의 역할을 했던 일본의 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 왕인 박사가 그렇다면 이제 한 명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왕인 박사의 후손이 계속 여기에 남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무슨 환인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왕의 이름으로 내려왔듯이 그 시기에 가장 뛰어난 자를 이제 왕인 박사라고 칭해서 그 호칭이 쭉 내려온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인 박사를 좀 다르게 이제 정명을 해보면, 일본의 그 삼신의 광명, 그 환을 전한 존재다. 그래서 일본의 그 정통성, 그 백제의 정통성을 전해준 존재가 바로 이 왕인 박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인의 일족의 대표 표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제 선역 서자에 한나라 한자를 써서 카와치노 아야라고 쓰기도 하고요. 왕인 박사가 오경 박사여서 문학 박사잖아요. 그 문인이셨기 때문에 선역 서자에 글월 문자를 써서 가와치노 아야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찬성시록에 기록된 왕인 박사의 후손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좌경 황별 하에 등장하는 와니배라는 시족입니다. 황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황족이죠. 그 왕인의 그 후손도 황족이었습니다. 그 왕인이 처음에는 그 일개 신하로 갔지만 추후에는 이제 딸들이 이제 일왕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서 황족이 된 케이스가 바로 이 와니배라는 시족인데요. 신찬성시록에 이제 완이라는 말로 찾을 때 가장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와니배입니다.
이 완입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보면 이제 화안부와 동조다. 이 화안이 똑같이 이제 완이라고 읽죠. 그러니까 완입배와 동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둥글 환자를 쓰든 화안이라고 쓰든 일본에서는 똑같이 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자를 다르게 표기를 했다는 건 자기네들이 시족이 분파되었다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지 원래는 이제 같은 동족 의식이 있었다, 같은 혈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야마토노 아헤라고 읽는데요. 그 야마토노 아헤와 조상이 같으며 히코 오케스노 미코의 아들이 바로 호스쿠노 미코토의 후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를 잘 몰랐던 이 이두 표기를 잘 이해를 못했던 이제 모토이 노리나가라는 이제 학자가 줄을 어떻게 달아놨냐면 이 화안이라고 쓴 건 화이라고 쓴 그 글자를 잘못 뺏긴 거다. 이 사람들이 필사를 할 때 이거는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안을 쓰든 화이를 쓰든 결국은 환이라는 표기법의 그 이두 표기의 그 한자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저는 이제 잘못 뺏긴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완이 시족은 자신들이 환족이었다라는 것을 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족이 또 분파가 되었을 때 조금씩 한자를 바꾸어 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 그리고 이 둥글 환자를 써서 완이라고 읽었던 이 시족은 제일 이제 처음에 왔던 화이라고 쓰는 완이족이 아니고 화안이라고 쓰는 완이족에서 분파된 그 시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둥글 환자를 쓰는 완이배가 주 거주 지역이 어디였나 이렇게 보면은 바로 지금의 그 나라현 천리시에 보면 완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와니시타 신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 완이라는 왕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신사가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사를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 신사가 세워질 때 당시에 아마 명치 유신까지도 이 신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로 주변 그 도로망이 이 신사의 토리를 꼭 통과해서 이렇게 시내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시의 가장 안쪽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산을 중심으로 신체산을 중심으로 이 신사가 만들어져 있고 이 신사를 중심으로 원래는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관리가 나름 잘 이루어져서 식내사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히 표지석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표지석이 제일 오래된 표지석이 제가 가서 찾아봤더니 명치 33년, 그러니까 서력으로 1900년에 만든 표지석이 아직까지도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명치 유신 때 그 한반도에 관련된 그 신사들이 많이 이제 약해지고 뭐 세력이 좁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와니시타 신사라는 것도 조금 세력은 그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사는 잘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사를 가 보시면 이 신사가 서 있는 곳이 아이러니하게 고분의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방 후원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일본의 그 고대 고분 시대에 만들어진 그 전방 후원본의 위에 그 와니시타 신사라는 신사가 세워져 있어요. 그 고분에 관련된 설명 안에서 이 지역은 그 와니 시족이 예로부터 살던 지역이고 이 고분에 묻힌 사람은 아마 이제 그것과 관련된 수장급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요, 그 고분 앞에 고인돌의 그 덮개돌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잘 가꿔지진 않았지만 그 덮개석이 이렇게 있어요. 이 덮개돌을 보고 계단을 올라가면 위에 이렇게 본전이 있고요. 본전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가는 큰 신사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그래도
주민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잘 받들어 온 신사구나라는 것을 가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역이 나라 천리시 주에서도 고분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와니시타 신사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산 하나를 이렇게 살짝 둘러서 가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리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동대사 산 고분군, 동대사산 고분군이라는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온 고분과 유물이 백제계와 또 이제 연관이 있다, 도레인 계열과 연관이 있다, 뭐 이런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지금은 뭐 복원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석실이 그대로 드러난 채로 관리는 되고 있지만 어쨌든 좀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고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복원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뭐 나온 한의화를 레프리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해놨다든지 해서 이렇게 전방 후원분을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천리 시내가 다 보여요. 고분이라고 하는 게 제사를 지내는 목적도 있고, 뭐 조상을 기리고 하늘의 천신 상제님을 모시는 그런 천제를 지내던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만들곤 했거든요. 그래서 아카츠치야마 코훈 여기를 가 보면 딱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천리 시내가 쫙 전망이 보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와니라는 지역에 있는 신사와 유물이었고요. 뭐 다른 기록을 또 보면 이번에는 화안부, 와니베죠. 야마토노 아해라고도 있는 화안부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야마토노 아해노 아손입니다. 아손이라는 건 역시 황족이라는 뜻이죠. 황족인데 오카스가노 아손과 동조다. 오카스가노 대춘일 아손 시족과 또 조상이 같다라고 해서 춘일 가문과 이 환족이 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은 이제 또 속일본기와 합치를 해서 황별, 좌경 환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와니베 야마토노 아해라는 이 시족은 어디에 살았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천리시에서 또 남쪽으로 내려가요.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사쿠라이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옛날 고대 시족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쿠라이의 아베 지역이 방금 이제 설명한 야마토노 아해가 살았던 시족이 살았던 지역이 이 빨간색의 네모난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아스카 마을의 위치가 바로 이 보라색의 이제 사각형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스카 마을의 약간 북쪽에 위치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큰 강이 흐르고 지금도 여기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거든요. 나라에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고속도로가 이 지역에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로 교통망의 또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아까 이제 살펴봤던 대춘일, 오카스가노 아손, 이 같은 혈족이라고 했으니까 이 혈족도 시족도 찾아보면 자기네는 효소 천황이라고 하는 천황의 황자로부터 나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안과 이제 관련된 일화죠, 설화를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나카노오미가 집에 금을 천금을 쌓아두고 술지게미를 쌓아 올려서 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술이 꼭 필요했는데 아마 이제 술을 만들었던 시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금을 쌓아두고 술지게미를 또 쌓아 올려서 담을 만들었다. 인덕천왕이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카스가노오미, 춘일 조신이라고 이제 성을 하사를 하고 시와 성을 하사를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아손이라는 직위까지 받게 되었다. 대춘일 아손이라는 성을 받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가 보면요, 이 내용이 적힌
현판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도로 안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그 술지게미를 쌓아놓고 이제 천금을 쌓아둔 집에 그 터전이 여기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 지역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처음 살펴본 와니시타 신사 그 주변에 있습니다. 대춘일 시족을 우리가 봤는데 그 대춘일 시족은 그 원래 춘일 시족의 그 본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춘일이라고 하는 그 카스가라고 하는 그 시족은 이미 아손으로 그 천무천왕 텐무왕 때 그 성을 하사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신찬성시록은 52대에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40대에 이미 성을 바꿨던 카스가 본가에 관해서는 신찬성시록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기서 이제 반계였던 사람들이 이제 대춘일이라는 그 시종명을 하사를 받고 그 아손이라는 성을 하사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때까지도 그 카스가 일족의 그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짱짱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카스가노 오미를 좀 더 살펴보면 5세기 후반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등장을 해서 막 성장을 한 시족인데요. 21대의 유라크 천왕, 웅약 천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유라크 텐노와 그다음에 닌켄 텐노가 24대예요. 24대. 그다음에 비다스 텐노라고 해서 민달 천왕이 30대인데 이 사람들의 왕비를 배출한 집안이 이 카스가노 아손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외척으로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권력을 행사를 한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스가노 타이샤는 우리 백제 혈족의 조상님들을 모신 그 신사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카스가 일족은요, 일본 전국에서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좌경을 끝내고 우경 쪽에 이제 황별을 살펴보면 이제 원래 이제 고사기에 써져 있던 와니 길사, 그 와니 기치시라고 하는 그 와니의 한자를 그대로 쓴 그 시족들이 교토의 우경 오른쪽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이제 신찬성시록에 써졌을 때는 방금 본 우리 대춘일 아손, 대춘일 조신이라고 하죠. 오카스가노 아손 이 시족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과 조상이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경뿐만 아니라 섭진국이라고 하는 오사카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오사카시의 황족으로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국,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예요. 나라의 그 신별, 이번에는 이제 황족은 아니고 그 천황과 함께 넘어왔다고 하는 그 주요 신들의 후손 중에서 와니코라고 하는 시족이 있어요. 와니코. 근데 이 와니코도 오쿠니노 누시노 6세였던 아타카타스노 미코토의 후손이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와니코를 제일 마지막 글자를 옛 고자를 쓰는데 옛 고자는 즉 아들 자자다. 그래서 그 와니를 친애하는 자, 와니의 일에 종사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그 와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시족을 신찬성시록의 기록에 빗대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현재 그 와니라는 그 발음과 관련된 시족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 1만 명이 넘는 1만 3천 명 정도가 되는 그 사람들이 와니와 관련된 그 시족명을 자신들 성이죠. 지금은 묘지라고 하는 그 성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니 시족으로부터 이제 분파한 시족들이 있어요. 그 시족들 이제 자신들의 출자를 설명을 할 때 자신들은 그 와니로부터 나왔다라고 쓴 시족들을 지금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이제 카스가는 아까 살펴봤죠. 춘일 거긴 살펴봤고 오노 그다음에 아와타 이런 시족들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게 그 오노이기 때문에 오노도 좀 한번 살펴보면요. 그 오노노 아손 여기도 아손이죠. 그리고 또 황별이에요. 여기도 좌경 황별 그러니까 황족 중에 오노라는 시족이 있었다. 근데 이 시족은 오오카스가노 아손과 또 조상이 같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족 중에서 나이토크 대덕 오노노 오미노 이모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은 오오미코쿠 시가군 오노무라라는 곳에 있었다. 이 기록은 일본 서기와 합한다. 이렇게 신찬 성시록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하는 점은 다이토크 대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추고천왕이라고 하는 스이코텐노가 그 603년에 제정한 관직 12관직이 있어요. 그 12관직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이 대덕이라는 관직인데요. 그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노노 오미노 이모코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이 오노 가문이 얼마나 그 세력이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노노 아손이 그 번성했던 그 지역을 보면요. 현재 교토시의 그 오른편에 있는 시가켄 오스시 오노라는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가현이라는 시가켄은 그 일본 최대 담수호가 있어요. 그 담수호의 서쪽 서편으로 오노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 이 빨간색 이 네모를 이렇게 친 지역이 바로 오노 지역입니다. 그 오노 이모코 오노 진자라고 하는 오노 신사를 가보면 거기에는 연희식 신명장의 명신대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신대사.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곳들 중에서 이제 관패대사, 명신대사에 속하는 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스카베 일족이 모셔져 있는 곤지왕이 모셔져 있는 그 아스카베 신사가 바로 이 명신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신사와 같이 그 오노 신사는 그 위격이 최고위에 해당하는 그 신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사가 그렇듯이 아스카베 신사가 그랬듯이 이 오노 신사는 지금 가보면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냥 마을 한켠에 있는 작은 신사 정도, 작은 이제 사당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로 많이 줄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일본 와가시, 일본의 그 떡이라든지 그런 과자의 시초가 되는 곳이다라고 해놨고요. 보통 신사에 가면 고마인유라 그래서 신전 앞에 그 해태상 비슷한 그 고구려의 개라고 하는 그 고마인유를 이렇게 놓는데 여기는 떡의 시초기 때문에 고마인유 대신에 떡을 이렇게 좌우로 놓고 거기서 오노 가문의 사람들을 모시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 재밌는 그런 풍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노 신사가 있는 주변에 지명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다 완이에요. 완이 뭐 해변도 있고요. 완이 뭐 산도 있고요. 뭐 완이 밭도 있고요. 완이 천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오노시 주변에 지명이 다 완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노는요. 물론 여기 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금 27만 5천 명이나 오노라는 성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황별이 끝나고 이제 다른 제번을 좀 살펴보면 왕인이 원래 이제 서쪽에 그럴 문자를 써서 선역서에 그럴 문자를 써서 카와치노 아야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을 쓸 때는 그럴 문자만 써서 후미노 스쿠네 후미라는 또 이제 시종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면 한 고 황제의 후손이다. 난왕의 후손이다. 난왕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이제 한나라 한자를 쓰기 때문에 이 중국의 한나라에 자신들의 뿌리를 맞춰서 자신들의 격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후미라고 하는 시족은 주로 이제 문서 행정을 담당을 했고 자신들의 시족이 카와치코쿠의 후루이치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사카부 하비키노시 후루이치라는 지역인데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위편에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거기가 그 아스카베 신사가 있던 그 일대고요. 그다음에 그 왼쪽 아래가 바로 이제 후루이치군 해서 방금 후미 일족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응신천왕릉입니다. 응신천왕이 그 의라가 이제 286년에 이제 일본에 넘어온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300년대에 이제 왕인이 넘어왔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응신이 넘어온 이후에 이제 그 세력들이 계속 백제와 깊은 연을 가지고 있다가 근초고 왕이 되어서 백제가 이제 부흥을 했을 때 그 영향으로 이제 왕인 박사를 이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이 후미라는 시족은요 현재 이제 920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일본은 보통 성씨를 2개를 쓰기 때문에 하나만 쓰면 이제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으로 이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어서 이제 바꾼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추정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 후미노 이제 스쿠네라는 이 시족과 동조옥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그 시족이 5개가 있는데요. 후미노 이미키는 이제 같은 후미 시족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타케후노 스쿠네라든지 사쿠라노 오비토라든지 뭐 이런 시족들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 후미노 이미키는 애시당초 후미노 스쿠네에서 이제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조상이 같고 오비토 그 우니코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우니의 우는 아마 이제 와니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다들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고요. 타케후노 스쿠네라는 시족이 있어요. 이 타케후노 스쿠네는 자신들이 후미노 스쿠네와 조상이 같고 와니의 손에 카라코겠죠. 카라코는 오비토의 후손이다. 카라코라는 거는 이제 카라라는 게 한반도를 뜻하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왕인의 후손이고 한반도에서 넘어온 시족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케후는 자신들이 옛날에 마히토 성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마히토라는 게 일본의 그 천무천왕이 만든 그 8개의 그 성씨 중에 제일 높은 황족이 쓰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케후의 시족도 신천 성시록에서는 제번에 들어가 있지만 원래 처음에는 이제 황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케후는 약 48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쿠라노 오비토라는 시족이 있는데요. 사쿠라노 오비토는 이제 다시 앞에 소개해드린 타케후노 스쿠네와 조상이 같다. 카라코노 오비토의 후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약 280명 정도가 쓰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이름인데 쿠루스. 보통 이제 밤이라고 하면 쿨이라고 읽는데 여기서는 쿠루스라고 읽어요. 쿠루스노 오비토가 후미노 스쿠네와 조상이 같고 자신들은 왕인의 후손이다. 와니노 아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어딘가 그거를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 오사카부 야오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쿠루스 신사라는 신사가 있었대요. 지금은 야오시이기 때문에 야오신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라고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데가 이제 야오신사 일대가 되겠고요. 그 보라색으로 칠한 데가 이제 오사카 시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보면 이제 코시가 나와요. 코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시족 중에 하나인데 이 코시는 후미노 스쿠네와 조상이 같고 와니의 자손이다. 그렇게 해서 2군데 나옵니다. 카와치국에 살던 사람으로도 나오고 이즈미국 그러니까 오사카로 치면 동남쪽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남쪽에 오사카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이게 2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코시라는 단어가 일본의
일본에서는 나중에 높을 고자, 옛 고자가 높을 고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시라고도 쓰고요. 그 후에 높을 고자를 또 훈으로 읽어서 타카시라고도 읽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점차 읽는 방식을 바꿔가면서 이 사람들이 일본화가 되어가고 뿌리를 찾기 힘들게 점점 되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코시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근거지를 삼았나 살펴보면 지금의 그 나라현의 아스카무라, 아스카촌이죠. 거기에 근거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지금도 코시라는 지명이 있어요. 한자는 다른데 얘네들이 발음에 맞춰서 그때 당시에 쓰는 가장 사람들이 알기 쉬운 한자를 가지고 지명을 비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코시라고 읽고 월자, 월나라 월자를 써서 표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코시족의 신사로 그 타카시 신사가 사카이시 쪽에 가면 존재를 합니다. 오사카시의 남부에 있는데요. 코시시의 시족 신사로는 그 타카시 신사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시족 절로는 사일인지, 그래서 설임사라는 절이 유명한데, 타카시 신사를 잠깐 살펴보면 타카시 신사는 길 한편에 덩그러니 갑자기 있습니다. 있어서 여기에 신사가 있고 자기네들이 식내 소사였다. 연희식 식내, 아까는 이제 대사였잖아요. 아까 그 와니시타 신사는 대사였는데 여기는 이제 식내 소사였다. 비교적 이제 격이 좀 떨어진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좀 반개가 멀리 돌아갔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가 보면 근데 그 현판에 왕인을 모시고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타카시 신사를 가면 거기서 모신 사람은 이제 왕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시를 지금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약 620명 정도, 600명 정도가 지금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높을 고자에 의지할 의자를 쓰는 코시는 지금 전국에 400명 정도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신사를 확인한 높을 고자에 돌석자를 쓰는 코시가 있었잖아요. 그 코시 시족은 12,000명 정도가 지금 일본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자를 계속 바꿔오면서 나중에 생긴 한자로 이제 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제 와니 일족 중에서 유명한 사람을 이제 한번 들어보면요, 바로 이제 동대사를 만든 이제 행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옥기라고 일본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승상사리 그 기록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백제 왕자이며 그 왕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이제 지도로 보면 가운데, 사카이시 가운데 있는 이 빨간 데인데 거기가 이제 에바라지 생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가 이제 보라색으로 친 데가 거기가 인덕천왕릉이에요. 그러니까 인덕천왕릉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에바라지가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기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디에 묻혔냐면요, 이코마시라고 하는 나라현과 오사카시의 가운데 시쿠린지라고 하는 중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기 스님께서 묻히셨어요. 그다음에 오른편이 나라공원 동대사, 그다음에 왼편이 오사카성이 되겠습니다. 이 절이요,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연이 되어서 행기 스님의 이제 돌아가신 날, 이제 제삿 날에 행사를 할 때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행기 스님의 이제 제삿 날이 되면 이 그 절에 찾아와서 참배를 하곤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당간지주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놨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종종 찾아오면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절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절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감격스러워하고 감동스러워하는 그런 그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납니다. 이 지역도요, 고분이 있어요. 그 절이 있는 바로 근처에 여기에 치쿠린지 고분이라고 하는 또 고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지금 행기 스님이 돌아가신 게 이제 9세기쯤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굉장히 이제 지정학적으로 오사카에서 나라로 넘어갈 때 이 길을 꼭 통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고, 그대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아왔던 지역이다라는 것을 고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족은 카와치노 아야의 일족으로 총 10개의 시족을 살펴보았고요. 관련 신사는 한 서너 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니 일족으로 확인이 된 총 숫자가요, 약 30만 명 정도 와니 왕인 박사의 그 후손이 일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